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게임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각도의 그 정책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게임 소비자인 게이머의 권익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큰 이런 대표적인 분야가 게임입니다. 게임을 질병으로 보던 기존의 왜곡된 시선은 바뀌어야 됩니다. 게임 정책의 핵심은 게이머가 우선이고 지금까지 게임 이용자에게 가해졌던 이 불공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겠습니다. 첫째,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완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불공정 행위로 게이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습니다. 일정 규모의 게임사에 게임물 이용자 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게임업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게임 소액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액 사건이라 경찰에 신고를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온라인 소액 사기 전담 기구를 설립해서 소액 사기 행위를 완전히 근절시키겠습니다. 셋째, e스포츠도 프로야구처럼 지역 연고제를 도입하겠습니다. e스포츠는 질병이 아니라 말 그대로 스포츠입니다. e스포츠는 아시안 게임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있습니다. e스포츠도 프로야구처럼 지역 연고제를 도입하고 지역별로 e스포츠 경기장을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와 어르신도 손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게임 아카데미를 설치하고 게임 리터러시 프로그램도 가동시키겠습니다. 넷째, 장애인도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게임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장애인도 게임을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 게임 접근성 위원회를 설치해서 장애인을 포함한 누구나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보조기구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게임 업계의 불공정 해소와 게이머의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그렇게 함으로써 게임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게임 업계의 불공정 해소를 위해서 한 크게 4가지 정도의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게이머가 우선이다라고 얘기한 윤석열 후보의 게임 정책에 관련하여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이를 통해 게임사가 그 비즈니스 모델을 과도하게 설계한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K가차라는 비아냥까지 나오는데 이런 BM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지요? 저희 우리 업체 원희룡 본부장님과 또 하우 의원님 좀 답변해 주시죠. BM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 답변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원칙은 이제 게이머가 피해를 입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기존에는 확률형 아이템을 약간 조작까지 해서 폭리를 취한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기존의 가장 큰 문제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너무 낮게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폭리를 취한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앞으로는 이런 조작, 사기를 일삼지 못하도록 확률형 아이템의 그 확률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제로 정확히 공개되었는지 그 일반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게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 회사에는 감시 기구를 의무화한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 겁니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김동균입니다. 만약에 확률형 아이템 관련해서
그 규제를 위반했을 때 위원회 차원에서 가하는 처벌하고 제재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그거는 지금 여야 간 법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기잖아, 사기법이지. 예, 그리고 뭐 우리 후보님께서 제일 잘하실 텐데요. 아무튼 범죄다 공개했는데 그 공개한 것 자체가 사기 조작이었다 그러면 그건 명백한 범죄죠. 범죄로 다루 처리할 것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제품의 내역을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 보호에 상당한 기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허위 표시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법을 운영해 나가면서 그 제재 수위 정도는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해놓고 대통령령으로서 구체화시켜서 조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게임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 포인트만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게임사들은 아주 급격한 성장을 통해서 세계의 탑 수준의 게임사로 왔습니다만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손쉬운 확률형 아이템들의 등의 수익 모델에 의존하고 게임에서 만들어진 이 지적 재산들, IP에 대해서 너무나 우려먹기식으로 새로운 개발과 또 여기에 따른 웹툰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인접 컨텐츠 장르와의 결합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 스파이더맨과 헐크를 결합해서 어벤져스 시즌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식의 더 큰 시장을 향한 혁신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같은 이런 손쉽고 유저들의 서로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이런 손쉬운 방식보다는 이런 컨텐츠의 본질에 더 충실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새로운 디지털 자산 쪽을 새롭게 개척하는 쪽으로 우리가 내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우리의 엄격한 공개와 이에 대한 엄격한 처벌에 대해서는 오히려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서 K 컨텐츠가 게임을 중심으로 기타 장르까지 세계를 석권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서 받겠습니다. 질문이 많으신데요. 예, 아까 먼저 소개해주셨던 일일 김유성 기자라고요.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간 맥락을 좀 달리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게임사들이 국내 콘텐츠 수출의 절반 이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진출에 있으니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긴 하는데 일단 첫 번째가 중국 게임 업계 기준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국내 게임 스타트업에 대한 지능 체계 이런 거는 있으신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 시장에서 좀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이 좀 역차별을 좀 받고 있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지는 아니면 정책적 사항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2차 공약으로. 오늘 공약은 네. 게임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좀 두고 있고요. 또 게임 접근 이용권에 대해서 우리 누구나가 이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요 두 가지 점에 대해서 포인트를 좀 맞췄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증권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그러면은 증시에 상장된 기업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어떤 사기 가능성이 있는 소위 분식 회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우리가 감리를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자본 조성에도 도움이 되고 또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게임 소비자에 대한 그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게임 산업을 튼튼하게 만드는 그 기초가 됩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별도의 게임 산업 육성 진흥책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두 마디만. 예, 이제 글로벌 게임 업계의 불공정 이슈가 있고 특히 이제 중국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게임 산업 불공정 이슈가 있어요. 그걸 포함해서 방금 질문하신 그 스타트업 지원 다 포괄해가지고
게임 산업 전반적인 공약은 2차로 나중에 준비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만 더 도와드립니다. 저희는 게임 산업을 K 컨텐츠 산업의 핵심 장르의 하나로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제일 많이 해왔던 부분이고요. 여기는 게이머든지 개발자든지 아니면 컨텐츠든지 한국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과정에서 그래서 중국을 비롯한 일부 외국에서 이런 우리 게임 IP들을 너무 쉽게 베껴간다든지 아니면 그 시장의 규모를 가지고 횡포를 넣는다든지 심지어는 프로게이머들의 이런 질서에 대해서 교란시키는 행위들이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게임사들이 나서서 하기에는 워낙 그 소비자 시장이 크기 때문에 을의 입장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저희가 국가의 기술 안보, 문화 안보, 데이터 안보라는 차원에서 게임에 대한 육성과 우리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이 프로그래머들과 개발자들 그리고 유저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들을 더욱더 본격적이고 강력하게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때보다 이 게임 산업 관련된 정책에 관심들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게임업계의 불공정 해소를 위한 정책 공약을 발표했으니 여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조금 질문해 주시면 추가적인 질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 김남빈 기자님. 네, 서울경제 김남빈입니다. 그 확률형 아이템 관련해서 사기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유료로 결제한 아이템 확률에만 이제 공개를 한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게임에서 확률이 적용되는 모든 시스템의 정보를 공개하자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전자에만 한정할 경우에 얼마든지 게임사에서 꼼수를 부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네. 그래? 네. 예를 들어서 리니지라든지 여러 가지 게임들을 봤을 때 아이템은 서로 간에 조립해서 더 상위의 아이템이 된다든지 아니면 아이템을 얻었을 때 이런 것들이 또 다른 행위나 미션과 연결돼 가지고 또 다른 복잡한 다단계 내지는 미로형의 구조를 서로 엉켜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단품 아이템만 가지고 그리고 명시적으로 직접적인 서로 교환의 대상이 되는 아이템만에 한정했을 때는 너무나 많은 빠져나갈 구멍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런 데 대해서 확률형 아이템의 서로 거래라든지 서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연결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범위를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게임이라는 것은 모든 그 내부의 이 알고리즘들이 수학적 확률을 배경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알고리즘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나친 개입은 자제하는 그런 원칙은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리가 좀 협소해서 뒤쪽에도 우리 기자님들이 앉아 계신데요. 저 뒤쪽에 계속 손을 들어주셨던 중앙일보 박혜인 기자님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저 중앙일보 박혜인 기자인데요. 두 가지 여쭤볼게요. 하나는 작년에 후보님이 이제 인벤이란 매체와 서면 인터뷰를 하셨을 때는 인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규제하는 거를 조심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지금 입장은 정반대가 된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P2E이라고 해서 게임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버는 어떤 새로운 방식의 이제 게임 산업들이 좀 등장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뭐 법상 허용되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후보님 의견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게임 관련 매체하고 제가 인터뷰한 사실은 없고요. 아마 그 서면 질의가 왔는데 거기에 대한 뭐 의견을 저희 선대위 내부에서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착오가 있었다고 대변인이 아마 말씀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걸 마지막으로 검토를 하거나 그 논의에 우리 내부 논의에 제가 관여한 적이 없고요. 저는 26년간 법을 집행해온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상품들도 공정거래를 위해서는 그 상품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그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 기업에도 그 산업에도 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일반적인 원칙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P2E에 대해서는 우리 하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로 하셨으니까. P2E 문제는 2차로 그 게임 산업 정책 공약 발표할 때 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이제 기본 원칙만 말씀을 드리면 그 게임 이용자, 게임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서 P2E 문제를 접근하겠다. 이 정도까지는 말씀드릴게요.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산업에 관해서도 그 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 보호 문제와 또 그 산업의 진흥 육성 정책을 조금 구분을 지어가지고 오늘은 그 게임 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많은 질문들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도 질문을 받고 정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계속 질문하셨던 우리 이투데이 박준상 기자님. 이투데이 박준상 기자입니다. 원래 게임업계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따로 하신다니까 그럼 게이머들을 위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그 게임 내에서 욕설이 되게 난무하고 채팅창에서 서로 간에 이제 욕설이 심한데 제가 경험해봤는데 이 부분이 그 공공연하게 한 게 아니면은 그 처벌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하고 계신지 생각하고 계신지 그걸 여쭙고 싶고, 다른 하나는 그 구단의 세제 감면 혜택이라는 부분이 좀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 최근에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에 프랜차이저화가 되면서 T1이나 젠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구단이 좀 연봉이 높아지면서 좀 적자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단 세제 감면 혜택이나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답변할게요. 예, 저도 롤 같은 거 들어가 보면 초등학생들한테 이루 말할 수 없는 욕으로 쳐발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고 싶습니다만은 그래도 공권력이 설사 국민들 사이에 욕이 있더라도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저도 딜레마입니다. 그 정도 오늘, 답변을 드리겠고요. 네, 그 오늘 후보님 발표하신 내용 중에 게임 리터러시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건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다들 아시니까 게임 내에서 지켜야 될 그 기본 교양 수칙 이런 것들이 게임이 워낙 대중화되어 있고 국민들 압도적인 다수가 연령이 내려갈수록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각 지역에 설치해서 사회적으로 푸는 게 우선이다. 법적으로 개입하는 것보다. 이게 저희들 원칙입니다. 진짜 마지막 질문으로 저 계속 있었던 채널의 조영민 기자 질문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그 딱딱한 질문은 아니고요. 게임 소비자 얘기 하셔서 후보님께서 게임 소비자로서 뭐 즐겨해보신 게임이나 좋아하는 게임 있으셨는지 좀. 저도 우리 정책본부의 이 제언을 받고 그때부터 제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별로 제 연령대도 그렇고 관심을 많이 갖지 못했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게임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원희룡 본부장님 또 하태경 위원장님 함께해 주셨는데요. 윤석열 후보님 앞으로도 이 게임에 관련된 정책들 계속해서 더 이어가도록 하고 오늘 발표는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